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몰과 분자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화학식 양이다라는 게 먼저 있었죠. 화학식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원자량이 있었어요. 원자량.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질량이 아니라 바로 뭐다? 상대적인 질량이다라고 얘기했죠. 누가 기준이었냐면 바로 탄소가 기준이었다. 탄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 원소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정했다. 그러면 수소가 1이 되고요. 탄소가 1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원자량 12, 원자량 1, 원자량 16 이렇게 의미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런 원자량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면 우리는 그걸 분자량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H2O의 분자량, CO2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각자 네. 각자 수소의 원자량 1 그런 게 2개 있었고 산소의 원자량 16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말이 좀 끊기는 게 지금 참가 수락을 하느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CO2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탄소가 12, 산소는 16인데 그런 게 2개. 그래서 총 분자량은 44. 그러면 우리 분자를 구성하는 상대적인 질량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걸 다 모아서 화학식 양이다라고 했었죠. NaCl 이런 거는 실제 분자는 아닌데 그냥 얘들의 원자량의 합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죠. 자,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는 단위다 그랬어요. 몇 개냐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를 우리는 1몰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필이면 1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느냐? 원자라는 것이 너무 작아서 덩어리를 바구니에 담았을 때 우리가 이 원자의 질량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이 12였어요. 탄소의 원자량이 12였는데 탄소의 원자량에 g을 붙인 것만큼 저울에다가 탄소 원자들을 전부 재 가지고 이 탄소 원자의 질량이 이 원자량에 g을 붙인 것만큼 12g이라는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질량의 단위로 끄집어냈을 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탄소 원자가 있겠죠. 그 탄소 원자를 세 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몰이라고 정의를 해 놓자. 그럼 1몰을 정의해 두면 뭐가 편하냐면은 탄소 원자가 원자량이 12예요. 12면은 탄소 원자가 1몰계만큼 있으면 몇 g이 되는 거다? 12g이 되는 거다. 그리고 원자량이라는 건 상대적인 질량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탄소의 질량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소 원자를 똑같이 1몰계만큼 담아두게 되면은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이니까 1g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의 1몰계라는 개수를 수의 단위를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는 얘의 그람 질량을 쉽게 우리 인간 세계의 그람 질량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즉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몇 g이 되냐면 거기 들어있는 분자들 또는 화학식량 전체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것만큼이 1몰의 질량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산소 1몰이다. 다 1몰이다 그러면은 산소의 원자량은 16, 수소의 원자량은 1, 탄소의 원자량은 12. 자, H2O의 분자량은 18, CO2의 분자량은 44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1몰계만큼 있으면 1몰에 해당하는 그람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16g, 1g, 12g, 18g, 44g이 각자 된다는 거죠. 1몰에 해당하는 g이 바로 16g, 1몰에 해당하는 g이 1g, 1몰에 해당하는 g이 12g, 1몰에 해당하는
g이 18g, 1몰에 해당하는 g이 44g. 그러니까 그 분자에 해당하는 분자량 또는 우리가 화학식량이라 부르는 그 값에다가 g을 붙여준 것만큼의 질량이 된다. 몇 개가 모이면? 1몰개가 모이면.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은 그 화학식량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람 질량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1몰은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기체들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들은 종류와 관계없이 그 안에 개수가 똑같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죠. 예를 들어서 수소 한 분자가 있는 부피와 산소 한 분자가 있는 부피가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기체라면은 1몰개의 부피는 전부 어떻다? 같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개수가 있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데 1몰이라는 건 개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1몰개가 차지하는 부피도 전부 같다는 거죠. 그거를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1몰개만큼이 이 안에 기체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안에 기체가 1몰개가 있고 이때의 온도가 0도씨,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 기체가 차지하는 이 부피는 얼마냐? 모든 기체가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은 기체일 경우에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 얼마?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1몰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몇 개인지, 야 1몰이면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는 거야. 자, 몇 g인지, 야 1몰이면 12g이야, 18g이야. 자, 그 다음에 몇 리터인지, 야 1몰개의 기체가 들어있어? 22.4리터야. 이렇게 g과 리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게 바로 뭐다? 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이 자 이게 숙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번 문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였죠? 자, 가라는 기체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자, 가라는 기체가 있었어요. 자, 가라는 기체의 지금 분자량을 알려줬네요. 자, 우리가 어떤 기체가 1몰개만큼 있다. 그러면 그 1몰에 해당하는 그람 질량은 결국에 분자량,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분자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되려나요? 분자량이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것만큼이 1몰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주면 좋아요. 새로운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12라고 그랬죠. 탄소의 원자량을 기준 잡았다고 했잖아요. 12라고. 그때 탄소 원자가 1몰개만큼 있으면 탄소 원자량이 12인데 얘가 1몰개만큼 있으면 그 1몰에 해당하는 그람 질량은 몇 g이 되는 거죠? 요 원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것만큼이잖아요. 12g이죠. 네. 그러니까 12g이라는 거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고 요거를 하나로 써 주면은 무슨 말이냐면 탄소 원자는 12g per 몰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탄소 원자라고 하는 것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2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원자량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량하고 똑같은 개념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몰 질량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몰 질량. 몰 질량. 몰 질량은 뭐냐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탄소 원자의 몰 질량은 얼마냐면 12g per 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탄소 원자는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2g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몰 질량과 원자량은 의미는 똑같아요.
수치도 똑같아. 대신 몰 질량은 단위가 있죠. 1몰에 해당하는 그램 질량이니까 그램/몰이 되는 거고,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원자량을 알려줬다는 거는 그 녀석의 1몰에 해당하는 몰 질량을 알려준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4 번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가기체 같은 경우에 분자량이 44라고 알려준 것은, 이것은 결국에 분자량을 알려준 것은 몰 질량을 알려준 것과 같다. 즉 분자량이 44라는 이 뜻은 얘는 44g이다. 1몰의 질량이 44g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11g이 있으면 분자량의 4분의 1만큼 있는 거니까, 얘는 몰수로 따지면 몇 몰이 있는 거냐면 4분의 1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는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는 거죠. 왜? 모든 기체는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전부 얼마다? 22.4리터다. 0도씨 일기압에서. 따라서 4분의 1몰이면은 그거의 4분의 1인 5.6리터가 돼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의미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나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28이다. 근데 부피가 11점이다. 자, 부피를 알려줬다는 것은 결국에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비는 결국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비, 기체의 개수의 비와 동일한 거죠. 따라서 22.4리터의 절반만큼이 들어있으니 부피가 20.4리터의 절반이니까 1몰의 절반이니까 나라는 기체는 1몰의 절반인 0.5몰이 들어있네? 그러면 28이라고 하는 분자량은 1몰이 들어있으면 28g이라는 건데, 나는 그거의 절반인 0.5몰이 들어있으니 질량은 1몰의 질량의 절반 들어있겠죠? 14g이 들어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다기체의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다기체가 지금 부피가 22.4리터래요. 자, 몇 몰이다? 항상 몇 몰인지 찾으면 돼요. 1몰이다. 그런데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지금 들어있는 질량이 몇 g이다? 32g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이 기체는 22.4리터에 들어있어. 자, 그 얘기는 뭐야? 1몰 들어있어. 근데 1몰에 전체 질량이 몇 g 나왔다는 거야? 32g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분자량이라고 했잖아. 1몰에 해당하는 그램 질량이요. 그쵸? 따라서 분자량은 얼마다? 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2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이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통해서 우리가 자, 일단 이해를 하시고 공식으로 접근해라 그랬잖아요. 자, 볼게요. 몰질량을 가지고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화학식량이라고 했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화학식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탄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탄소의 원자량은 12죠. 자, 근데 이 분자량은 선생님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의미가 몰 질량과 의미가 똑같다고 했어요. 자, 탄소가 화학식량이 12란 얘기는 얘는 12g이다. 몇 개 들어있으면 1몰 들어있으면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은 결국에 몰 질량과 동일한 값이다. 화학식량이 12면은 얘는 1몰의 질량이 12g이다. 그러면 12g/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이 의미 이해되세요? 자, 분자량은 결국에 몰 질량과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면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을 끄집어낼 수 있냐면, 그 녀석의 분자량은 1몰에 해당하는 그램 질량과 같구나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탄소가 분자량이 12죠. 이 얘기는 탄소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2g이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린 여기서부터 이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분자량은 몰수분의 그람 질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 곳의 몰수를 알고 있고 그 전체의 질량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뭘 알아낼 수 있는 거다? 그 녀석의 분자량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식으로 어떻게 정리했어요? 분자량은 보통 m으로 표현하고 몰수는 보통 n으로 표현하고 그람 질량은 보통 소문자 w로 표현한다. 그래서 m은 n분의 w, 이 식이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써먹을 식이라고요. 화학 양론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을 식이다.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화학식량 분자량을 말하는 것이고 W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다? 웨이트, 그람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또 N은 뭘 말하는 것이다? 몰수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몰수는 기체에서는 결국에 개수가 뭐하고 똑같다? 부피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몰수는 결국에 몰수의 비는 부피 비와도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이제. 자, 요걸 알고 이해를 5번을 볼게요. 지금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이라고 했고요. 이때 기체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체, 여기도 기체, 여기도 기체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온도 압력이 뭐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데 지금 전부 부피가 어떻습니까? 같죠? 자, 동일한데 부피가 같다는 것은 여기에 기체가 3개 들어있으면 여기도 기체가 3개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도 기체가 3개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체 하나당 질량, 즉 분자량은 다를 수 있지만 부피가 동일한데 온도 압력이 동일하다는 것은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따라서 개수가 똑같다. 자, 몰수를 비교해라. 그러니까 가에 들어있는 개수와 나에 들어있는 개수와 다에 들어있는 개수가 같은 거죠. 부피가 같으니까요. 왜? 기체는 몰수가 결국엔 뭐하고 동일하다? 부피와 비례한다고 그랬죠. 같은 건 아니고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피가 같으니까 개수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얘기입니다. 네,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개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는 거예요. 몰이라는 건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 개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는 거니까 부피가 다 동일하니까 들어있는 몰수는 전부 동일하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분자량의 비를 구해라 그랬네요. 자,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방금 얘기했죠? m이라고 했잖아요. 분자량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m은 뭐분의 뭐? n분의 w 자이고. 공식으로 접근해 놓으면 아, 나 이 공식을 그냥 외워버릴래요.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외우면 좋겠고요.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의미를 이해하세요.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몰수분의 그람 질량이죠. 분자량은 1몰에 해당하는 그람 질량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분자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 녀석의 몰수를 알고 있고 그 몰수에 해당하는 그람 질량을 알고 있으면 몰수분의 그람 질량을 통해서 나는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분자량의 비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분자량의 비. 그러면 몰수의 비를 알면은 되는 거죠. 몰수의 비분의 그람 질량 알면 돼요. 근데 결국에 이 몰수라고 하는 건 기체의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부피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부피분의 그람 질량에 비례하겠죠. 지금 부피가 어때요? 전부 같잖아요. 부피는 전부 같아. 그럼 결국에 분자량의 비는 뭐의 비와 같은 겁니까? 이 안을 차지하고 있는 질량의 비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64g, 4g, 88g. 64 대 4 대 88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접근하면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의미로 접근해 볼게요. 자, 의미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선생님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식보다는 의미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기체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럼 기체는 같은 온도 압력이면 부피가 같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부피가 지금 전부 같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전부 같다, 같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수가 들어있는데 같은 수가 들어있는데 같은 수의 개수가 들어있는데 질량의 비가 64 대 4 대 88이라는 건 이거 한 개의 질량과 이거 한 개의 질량과 이거 한 개의 질량의 비가 64 대 4 대 88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한 개의 질량이 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의 분자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의 비는 64 대 4 대 88이죠. 약분하면은 16 대 1 대 2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 대 1 대 2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적으로도 아, 같은 개수에 들어있는 그람의 질량이 결국에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같은 개수에 들어있는 그람 질량의 비가 분자량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없으면은 이번 시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우리가 몰과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학년 1학기 파트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반응이 반응 전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들이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요 반응 전의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생성되었다, 생성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걸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줬었죠.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에 메테인의 분자식은 CH4인데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반응식으로 한번 꾸며보자라고 하면요. 우리는 반응물을 써주는 거예요. 처음에 반응물. 자, 반응물은 메테인이 되겠죠. 자, 연소 반응이니까 과학에서 무조건 연소라고 하는 건 뭐와 결합하는 거냐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따라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CH4 플러스 O2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반응물이고 자, 생성물로 갑니다. 화살표 연결하죠. 그럼 화살표 연결했으니까 생성물이 뭐가 나올까 생각하는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100% 완전 연소하면 CO2와 H2O가 무조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생성물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탄소와 수소로 있는 물질들은 생성물을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CH로 만들어진 물질이 연소한다 그러면 CO2와 H2O 만들어진다고 하고 화학 반응식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 반응을 쓰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메테인이 O2와 결합을 해서 CO2와 H2가 됩니다. 한 다음에 우리가 모든 화학 반응은 반응 전후에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나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죠. 예. 그래서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맞춰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개수를 맞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메테인이 한 분자가 있다는 거죠. 메테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CH4는 메테인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O2는 산소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원자가. 자, 그럼 CO2는 뭡니까? 탄소 하나에 O2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자, H2O는요. 산소 하나에 H가 두 개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반응 전에 보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반응 후에는 수소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원자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반응 전후에 원자가 자리는 바꿀지언정 원자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반응 후에도 우리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생성물의 형태로 수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H가 두 개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물 분자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수소를 늘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 분자를 늘렸기 때문에 산소 원자가 반응 후에 4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 원자 4 개가 반응 전에도 4 개가 돼야 되니까
산소 원자 4개가 돼야 되는데 반응물 늘려서 산소 원자를 늘려야 되니까 O2를 하나 더 늘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탄소 하나, 수소 4개, 산소 2개가 산소 4개가 유지가 되면서 원자 수가 맞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반응식에 쓰는 거죠. 자, 분자식을 표현할 때 이 분자의 개수를 앞에다 써 주니까 얘가 1이 되는 것이고, 산소는 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산 H2O가 2개니까 이 H2O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 주는 거고, 1은 생략을 해 준다. 그래서 메테인 플러스 EO2가 CO2 플러스 EH2O,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개수를 맞춰 줘야, 즉 원자 개수가 반응 전후에 맞아야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게 된 거고, 이것이 바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다 이거죠. 네. 대부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학교 3학년 이상이 많고 중2도 중학교 과정을 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화학 반응식을 더 인제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친구는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화학 반응식 관련된 짧은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그걸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화1에서 배우는 화학 반응식은 이제 이걸 기본으로 다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메테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CH4 2개의 O2, CO2 2개의 H2. 자, 여기서 개수가 1인 것도 좀 써줘 볼게요. 1대 2대 1대 2의 개수의 비가 있어요. 자, 개수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1대 2죠. 자, 개수의 비는 결국에 무슨 수의 비와 같다고 했죠? 방금 했죠? 분자수의 비와 같은 거죠. 그럼 분자수의 비도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자수를 지난 시간에 뭐로 표현하기로 했습니까? 몰수라는 걸로 표현하기로 했죠. 따라서 분자수의 비는 결국에 우리가 배운 몰수비와 같은 거죠. 몰수비가 결국에 숫자잖아요. 개수잖아. 그러니까 몰수비와 분자수비는 같은 겁니다. 즉 개수비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 개수비를 알게 됐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몰수비를 알게 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몰수비도 얼마가 된다? 1대 2대 1대 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 반응한 물질이 전부 기체다, 가스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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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전부 기체라고 가정한다면, 전부 기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체들은 개수의 비가 결국에는 무슨 비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렇지. 부피비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결국에 기체면은 개수의 비, 즉 몰수의 비가 부피비와 같기 때문에 1대 2대 1대 2의 부피비도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 분자수의 비, 몰수의 비, 부피비를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누군가가 "야, 메테인 1몰을 전부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 생성이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화학 반응식을 전부 이렇게 꾸민 다음에 개수의 비를 보면은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의 개수의 비가 1대 1 이잖아요. 그 얘기는 메테인 1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도 1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1몰을 반응시키면 CO2는 몇 그램이 만들어지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그래 놓고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은 12라고 해라.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고 해라." 이렇게 알려줬어, 원자량까지. 그럼 차라리 분자량 알려줄까요? CO2의 분자량을 그냥 알려줍니다.
분자량은 44라고 하자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자량을 뭘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몰질량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44g/몰이다. 1몰이 44g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이라는 걸 알려주면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자 메테인 CH4가 1몰이 반응했어요. 그러면 개수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도 몇 몰이 만들어져요? 1몰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은 뭘 통해서? 분자량을 통해서 1몰의 질량이 44g인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너 이것도 알 수 있어? 응? 이건 모를걸? 자, CO2가 몇 리터가 만들어지니? 부피를 구해줘. 이런단 말이야. 지금 0도씨 1기압이라고 가정했다고 하면요. 자, 또 알 수 있죠. 우리는 왜요? 1몰이라고 하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기도 하고 1몰은 그 녀석의 분자량에다가 g을 한 질량이기도 하고 1몰이면 몇 리터? 22.4리터와 같다고 했죠? 그러면 얘 1몰이니까 몇 리터예요? 22.4리터잖아. 와우. 여러분 지금 뭔가 느낌이 왔죠? 뭐예요? 와우. 와우. 화학 반응식 중3 때 그래서 화학 반응식 공부한 거 우리가. 왜? 야,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해봐. 그냥 중3 1단에서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화학에 가면 뭐냐면 이게 바로 야, 메테인 1몰을 반응시켰어. 너 CO2 몇 그램 얻어져? 몇 리터 얻어져? 이걸 우리가 지금 몰을 도입함으로써 개수의 비가 1대1이야. 그러면 메테인이 1몰이 반응해. 그러면 CO2는 1몰 만들어져. CO2 1몰의 질량은 44g이야. 그럼 CO2 1몰은 22.4리터야. 이런 양적인 관계를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화학 양론, 양적 관계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수능에서 가장 킬러 문항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야, 몇 그램 반응했는데 얘 몇 그램 만들어져? 몇 리터 만들어져?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점점 깊게 깊게.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양적 관계에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노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문제. 요건 지금 교재에 없어요. 선생님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로페인 22g을 이 위에 그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볼 필요 없고요. 문제만 보시면 돼요.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시오. 단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각각 모두 44입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자, 처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뭘 하라는 거야 싶지만 차근차근 접근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프로페인 C3H8 분자식 다 알려줬어요. 자, 완전 연소시킨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소시키면 무조건 뭐와 반응한다? 산소와 반응한다. 자, 그러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H2 만들어진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죠? 여기 탄소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앞에 3. 수소가 8개 있죠? 그러면 여기 물 분자 앞에 4를 해주면 수소 개수 맞죠? 자, 마지막에 산소 개수 맞춰보면은 산소 6개, 산소 4개, 총 산소가 10개네? 그럼 산소 앞에 5가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화학 반응식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공부 좀 더 하시고 일단 여기 안다고 생각 이렇게 화학 반응식 내가 꾸몄어. 여기까지는 돼 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화학 반응식 꾸미지 못하는 친구들도 그냥 여기까지 이걸 화학 반응식 써줄 테니까 이걸 보고 시작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부분 화학 반응식 쓸 수 있겠지만요. 자, 이런 반응식을 썼어야 돼. 완성했어. 자, 이제 감이 올 겁니다. 뭘 구하라 했냐면은 지금 프로페인 22g. 얘 22g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얻어지는 누구? CO2. 요 CO2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페인의 개수와 이산화탄소의 개수의 비를 보는 거죠. 자,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3이네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페인이 1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는 산몰이 생긴다는 것과 같죠.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 결국에 분자수의 비이면서 몰수의 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프로페인 1몰이 반응하면 개수가 1이니까요. CO2 3몰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프로페인이 22g이라고 했으니 이 22g에 해당하는 몰수가 몇 몰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로페인의 분자량이 44예요. 그러면 얘는 0.5몰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몰과 질량의 관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의 분자량이 44라는 것은 1몰의 질량이 44라는 거니까 22g의 질량은 0.5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대 3인데 개수의 비가 1대 3이니까 0.5몰이 반응했으면 얘는 몇 몰이 생겨야 합니까? 1.5몰의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이산화탄소 1.5g에 1.5몰에 해당하는 질량만 구해주면 되죠. 어떻게? 분자량으로 하면 되지. 이산화탄소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44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분자량이 44라는 것은. 그러면 1.5몰에 해당하는 건 66g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라. 66g을 구하는 거예요. 짜릿하지 않습니까? 반응물 한 놈의 질량만 알려줬을 뿐인데 우리는 생성물의 질량을 지금 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과 우리가 몰, 그다음에 분자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좀 더 쉬울 거예요. 암모니아 기체 10리터를 얻기 위해 필요한 N2의 부피를 구해라. 자, 이것도 화학 반응식 알려줄게요. 우리가 암모니아를 얻기 위해서는 N2와 H2,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얻거든요. 자, 우선 화학 반응식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하면 됩니다. 자, 개수만 맞춰볼게요. 1대 3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개수의 비가 1대 3대 2라는 것은 모두 기체니까 부피의 비 역시 1대 3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암모니아 기체 10리터를 얻기 위해서 이게 암모니아잖아. 나 암모니아 10리터 얻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질소 N2 얘의 부피가 얼마니? 요거 구하라는 거가 똑같은 거죠. 쉽죠? 왜요? 부피비가 1대 2니까 질소 N2는 5리터가 되겠죠. 여기 10리터니까. 이렇게 생성물의 부피만 알려줬을 뿐인데 반응물의 부피를 구할 수 있네요. 개수비를 통해서. 되시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마그네슘 12.15g이 염산과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소기체. 자,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HCl이라고 표현하고 얘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있는 거냐면 H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염산 수용액이에요. 여기다가 금속, 마그네슘 같은 이런 금속을 넣잖아요. 이런 마그네슘 금속을 넣으면요. 금속과 금속이 이렇게 H 플러스가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금속이 녹아 나와요. 이온으로 녹아요. Mg2 플러스로 이온으로 녹아 나와요. 그럼 Mg가 Mg2 플러스로 녹아 나오면 전자 몇 개 잃어버린 거예요? 2개 잃어버렸죠. 그 2개 잃어버린 것이 여기 마그네슘 판에 달라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소가 전자다. 전자다.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수소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수소 이온이 수소 원자가 되고 이 수소 원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수소 기체가 돼서 빠져나옵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염기 반응할 때 다시 공부할 텐데 금속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합니다. 염산과 반응을 해가지고 마그네슘이 녹으면서 수소 기체가 나오고 이 녹은 마그네슘은 이렇게 녹아 있고 여기 2개의 Cl-도 그냥 녹아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에요. 자, 화학 반응식 얘를 이제 한 번에 보통 이제 한 번에 같이 써주니까 MgCl2 써주거든요. 그럼 개수 맞추면 여기 앞에만 2가 되면 되거든요. 자, 이 반응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합시다.
자, 이걸 선생님 저 이거 못 쓰겠는데요. 선생님 몰라도 돼. 그냥 이게 반응식 줬잖아. Mg 플러스 EHCl은 H2 플러스 MgCl2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줬다. 자, 문제가 뭡니까? 마그네슘 12.15g, 12.15g을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수소의 부피 너 몇 리터 생기니? 요거 구하라는 거죠. 언제? 0도씨 일기압에서. 자, 우리가 0도씨 일기압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체들은 22.4리터다. 언제? 1몰일 때. 그러니까 요 수소 기체가 몇 몰 나오는지만 알면 돼요. 뭘 통해서? 마그네슘의 질량을 통해서 마그네슘이 이것이 몇 몰인지를 우리가 알면 개수의 비가 1대 1이니까 몰수의 비도 1대 1이겠죠? 그걸 통해서 부피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의 질량이 12.15g이래요. 그럼 마그네슘 몇 몰일까요? 뭘 알아야 돼? 마그네슘의 분자량을 알면 돼. 원자량 24.3이라고 그랬죠? 24.3이라는 것은 1몰계 있으면 24.3이라는 거죠. 그거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0.5몰의 마그네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0.5몰의 마그네슘이 전부 반응해? 그러면 수소도 몇 몰 생기는 겁니까? 1대 1이니까 0.5몰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1몰이 22.4리터니까 0.5몰에 해당하는 리터 11.2리터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왜 몰수와 부피의 관계, 왜 분자량과 몰수의 관계, 질량의 관계를 했는지 알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좀 어렵죠, 여러분? 처음 이걸 접하시면은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쉬운데? 쉬운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생각하면 돼요. 지금 개념 파트에서는 이것도 어려운 단계다. 어렵다면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연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이게 화학 반응식과 몰수, 질량, 부피의 관계 되겠어요. 네, 여기 위에 있는 건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했던 부분만 하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꾸미면 결국에 그 화학 반응식을 꾸미고 나서 결국에 개수의 비를 찾으면 그 개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 몰수의 비고 부피의 비다. 그걸 통해서 이 개수의 비를 전부 찾을 수 있고 우리는 화학식 양을 이용해서 질량비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음, 그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다. 그래서 1단계 반응물과 생성물 나타낸다. 2단계 화살표로 해가지고 연결한다. 3단계 가장 중요하다. 개수를 맞춘다. 4단계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수용액인지 표현해 준다.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 개수비는 결국에 몰수의 비와 같다고 그랬고 몰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고 했고 기체라면은 부피의 비와 같다. 단 질량비와 같지는 않죠.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질량비를. 뭘 이용해서? 그 녀석의 분자량을 이용해 가지고 질량비까지 구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에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다. 그랬을 때 개수의 비가 2대 1대 2가 나온 걸 통해서 우리는 분자수의 비 역시 2대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부피비 역시 2대 1대 2다. 그랬을 때 질량비는 수소의 분자량이 2고 그런 분자가 2개 있으니까 수소 분자는 4g이 반응한다면 산소 분자는 분자량이 32니까 32g이 반응하고 그리고 H2O는 분자량이 18이니까 이 H2O니까는 36g이 생긴다. 그래서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끄집어낸 거죠. 네,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다. 화학 반응식 숨은 의미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 반응식부터 알 수 있는 것,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여기 농도만 하면 돼. 이제 끝나요. 농도만 하면. 자, 농도 한번 해볼게요. 농도. 자, 우리가 농도라고 하면 가장 익숙한 농도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농도는 바로 퍼센트 농도죠. 자, 퍼센트 농도는요, 질량을 이용한 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액이 있다. 수용액을 만들었다. 용액이다 했을 때 이 용액 전체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용액이라고 하냐면 얘를 녹인 물 같은 거 그걸 용매라고 하죠. 용매. 그다음에 여기에 녹아 들어간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물에다가 내가 설탕을 녹였어요. 그럼 물은 용매가 되는 거고 녹아 들어간 설탕은 용질이 되는 거죠. 그때 용액이라고 하는 건 이 용매와 용질을 합한 걸 용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라는 건 얘는 뭐냐면 결국에 전체 질량 중에 그 녹아 있는 부분 질량이 얼마니 그거를 100 개로 표시하면 몇 개니 그래서 100을 곱해 준 게 바로 퍼센트 농도. 그래서 얘를 100개 중에 몇 개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백분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퍼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백분율이 100이 이거잖아. 그래서 이 100을 기호로 만든 게 퍼센트예요. 공이 두 개잖아요. 천분율도 있어요, 여러분들. 천분율. 예를 들면은 바닷물, 바닷물을 속에 바닷물은 그 속에 염류가 녹아 있잖아요. 소금 같은 게 녹아 있잖아. 이 녹아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바닷물 1000 그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녹아 있는 게 35 그램 녹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천분율을 써요. 그래서 1000개 중에 얼마 녹아 있냐? 그래서 단위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천분율은. 공이 3 개야. 재밌죠? 이걸 우리가 퍼밀이라고 해요. 퍼밀. 얘는 천분율이야. 공이 3 개죠. 얘는 백분율이야. 공이 2 개죠. 네. 아 참 뭐 상식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백분율이라는 건 100개 중에 몇 개냐. 다시 말하면 부분 중에 전체 분의 부분 곱하기 100 해준 게 바로 퍼센트 농도고 이걸 우리가 용액의 농도로 적용을 시키면 결국에 뭡니까? 전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전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용액의 질량이죠. 용액 전체의 질량, 그람 질량 분의 녹아 있는 물질은 누굴까요? 용질이 되겠죠? 용질의 질량. 그러니까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해준 것이 바로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죠. 네. 자, 소금물 퍼센트 농도 너무 쉽죠, 여러분들? 자,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소금물 50 그램에 여기에 소금이 20 그램 들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너무 쉽잖아. 그쵸? 50 분의 20 곱하기 100 이니까 40% 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다. 쉽죠? 네, 퍼센트 농도 넘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요. 퍼센트 농도 말고 어떤 농도를 새로 도입을 하냐면 바로 몰 농도라는 걸 도입을 해요. 자, 우리가 몰이라는 게 또 나오죠. 농도를 몰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몰농도라는 건 우리가 단위는 대문자 M으로 쓰고 읽을 때는 그냥 몰농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용액의 농도가 여기 들어있는 NaCl의 농도가 0.1 몰농도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주고 읽을 때는 0.1 몰농도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줄 때. 그럼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얘는 공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얘는 용액분의 용질은 똑같아요. 전체분의 부분은 똑같아. 농도니까. 전체 용액분에 녹아있는 용질이에요. 단위가 달라. 용액의 부피예요. 리터수 분의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이게 몰농도예요. 우리가 몰 배웠죠, 몰. 이게 몰이잖아, 몰. 몰수. 무슨 말이냐? 야, 여기다가 우리가 NaOH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읽으면 얘가 수산화나트륨이거든요. 수산화 이름 안 쓸게요. 자, 수산화나트륨. 이 수산화나트륨의 분자식은 아니, 분자량은 40이에요. 야, 요 안에다가 내가 수산화나트륨을 내가 1몰 녹였어. 1몰 녹였다고 쳐요. 녹였고 이 녹여서 물에다가 막 담가 물에다가 이제 녹여 가지고 이 물 전체를 부피를 얼마로 만들었냐면 1리터로 만들었어. 그때 얘의 몰 농도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전체 용액의 리터수 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그래서 용액의 리터수 1리터에 1몰이 들어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1몰 농도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수산나트륨, 여기 수산나트륨이 분자량이 40이다. 그러면 몇 그램 녹인 걸까요? 40g 녹이면 돼. 이 말도 되는 거죠. 1몰이 40g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몰농도입니다.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수 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구하는 것이다. 뭐 곱하기 100 이런 거 안 해요. 용액의 리터수 분에 용질의 몰수로 구한다. 그게 바로 뭐다? 몰농도다. 선생님, 근데 왜 하필 이런 몰농도를 왜 만들었어요? 응. 학교에서는 또는 뭐 학원에서는 그냥 외우라고 한다고. 난 그런 거 싫어. 자, 여러분들 몰롱도 그럼 왜 했습니까? 바로 몰롱도가 왜 나온 거냐면요. 신기하게도 음, 우리가 순수한 물이 끓을 때 100도씨에서 끓고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음. 그런데 그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여기다가 불순물을 넣었어. A라는 불순물을 넣었어요. 여기다가는 B라는 불순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A의 하나의 이 분자량은 1이고 B의 하나의 분자량은 2예요. 그럼 녹아있는 질량은 다르잖아. 3개 똑같은 개수가 녹아있다고 해도 질량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A는 이거 하나가 1이라고 하면 1g이라고 하면 얘는 3g이 녹아있는 거고 B는 2g이 3개 있으면 6g이 녹아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녹아있는 g은 다른데 우리가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거든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스프를 넣고 라면을 끓이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고. 근데 얘가 110도에서 끓었는데 얘는 3g이 들어있는데 110도씨인데 6g이 들어있는 애도 110도씨에서 끓는 거야. 이걸 알게 된 거야,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자, 그건 뭐냐? 질량에 따라서 용액의 성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는 이 용질의 개수가 결국에 똑같으면 용액의 성질이 비슷하게 변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자수,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 즉 이게 뭐예요? 몰수죠. 들어있는 몰수가 곧 용액의 성질을 결정짓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g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있는 개수가 중요하니까 개수에 해당하는 농도가 새롭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수를 근거로 하는 농도를 새로 만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용액을 리터로 했냐? 우리가 방금도 봤지만 이렇게 약품실에서 약품을 만들었을 때, 용액을 만들었을 때 부피가 써 있는 플라스크는 굉장히 편하다고. "야, 여기까지 넣으면 1리터야." 이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거를 "야, 용액의 질량 얼마야?" 저울에다가 맨날 매번 재는 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야, 그냥 용액의 질량으로 하지 말고 그냥 부피로 그냥 넣어 버리자. 그럼 간단하지 않겠어?"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여기 눈금에만 맞추면은 1리터거든. 그러니까 용액 1리터 속에 몇 개 들어있는 농도니 이거를 새롭게 정하면 굉장히 편하잖아.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다? 몰농도다. 왜? 용액의 성질을 보니까
들어있는 입자 수, 즉 몰수에 많이 의존하더라, 용액들의 성질이.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는 그램의 질 들어있는 입자의 그램 질량보다는 들어있는 몰수로 구해 놓는 것이 나중에 수치적으로 우리가 뭔가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몰농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짜릿하시죠? 네. 우리는 점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세계를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걸 알고 공부하면 재밌잖아. 그쵸? 네. 이게 바로 몰농도다. 자, 이렇게 좋은 몰농도. 야, 개수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하자.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리터로 만들어서 우리가 용액을 제조하면은 굉장히 편하구나. 그러면 리터로 해서 여기 눈금이 여기 1 리터짜리에다가 다 부으면은 얼마나 편해. 이렇게 하니까 이 퍼센트 농도 애들이 "야, 그걸 누가 몰라? 어? 나도 그렇게 하면 편했어. 근데 내가 왜 그람으로 한지 알아? 부피로 재면 단점이 있어 이놈아." 이러면서 얘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몰롱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이 뭐냐? 바로 이 몰롱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않았을 때 틀렸어요, 애들이. 자, 몰롱도라는 것은 우리는 뭐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용액의 리터수 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구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용액의 리터라는 건 결국에 부피잖아요, 부피.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도 부피가 증가하죠.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면은 농도값이 변하죠. 오 마이 갓. 굉장한 단점이죠. 실험실 온도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온도가 바뀌면 내가 얘를 1 몰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온도가 바뀌면 얘가 0.9 몰 농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약간 부피가 살짝 증가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음. 그렇게 단점 알아두세요. 우리가 몰롱도, 용의 온도가 바뀌면 부피가 바뀌어서 몰롱도 값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몰롱도보다 뭐 작게 나왔다. 왜 이런 오차가 생겼니?"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찾아보기. "어디가 틀렸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렇게. 그런 문제는 사실 공식만 외운 친구들은 절대 못 풀죠. 네. 인제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자, 접근합시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몰롱도 이해하셨죠? 자, 교재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재 정리되어 있는 거 정말 몇 줄 안 돼요. 퍼센트 농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그램 분의 그램, 전체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자, 몰롱도 어떻게 구한다? 용액의 리터 부피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구한다. 되셨죠?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이따 하시고. 자, 여기 6번 문제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거 간단하게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실래요? 6번 문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개수만 맞추라는 거죠, 지금. 개수만 맞추면 끝나는 거죠. 한번 해 보세요. 자,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요, 팁은 뭐냐면 여기 탄소 있고 수소가 여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요 탄소의 개수가 결국에는 여기 이산화탄소 개수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수소가 여기 12개 있잖아요. 그럼 수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수소의 개수는 이걸로 결정이 되니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탄소와 수소를 결정 지어 놓고 산소가 여기 왼쪽에 6, 2, 12, 그다음에 여기 산소가 6개, 그래서 18개잖아요. 거기서 여기 6개 빠지니까 여기 12개만 남죠? 그럼 여기 6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666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11번.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몰롱도 구하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다? 몰농도는 용액 전체의 부피, 리터수 분의 녹아있는 용질의 뭘로 구한다? 몰수로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용액 몇 리터로 만들었는지와 들어있는 용질이 몇 몰인지를 구해만 주면 되겠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황산 196g을 물에 녹여서 2리터를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분자량이 98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 나 황산을 여기다가 녹여서 2리터를 만들었어. 물에다가 2리터를 만들었어. 자, 98짜리 분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98g이면은 몇 몰이다? 1몰이다. 몰 질량이 98g per 몰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196g이면 몇 몰이다? 그거의 2배니까 2몰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 황산 H2SO4 황산을 2몰을 녹였다. 어디다가? 용액 2리터로 만들어서 2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몰농도는 뭐예요? 2리터에다가 2몰 넣었어 이거잖아. 그럼 뭐예요? 몰농도는 1 몰농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네. 자, 1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2 몰농도. 자, 몰농도가 지금 나왔고 500ml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얘의 질량은 얼마냐? 자, 다시 몰농도라고 하는 기본 공식으로 들어가서 몰농도라고 하는 건 전체 용액의 리터수 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몰수가 바로 몰농도인데 지금 몰농도를 알려줬죠? 0.2 몰농도짜리라고 0.2 몰농도짜리 포도당이야 라고 알려줬고 얘를 500ml라고 알려줬어요. 조심할 건 리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500ml는 0.5리터죠. 그러면 용액은 0.5리터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용질에 몰수가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몇 몰이 들어있는 겁니까? 따라서 이 몰수는 지금 포도당은 1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1몰의 포도당을 녹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죠. 분자량이 180이라 했으니까 얘는 180g이면은 1몰이다 라는 거 알려준 거니까 1몰의 포도당은 몇 g이다? 180g이다. 잠깐만. 선생님 뭘 잘못했죠? 아, sorry. 0.1몰이구나. 그치? 얘가 0.2 곱하기 잘못했어. 0.2 곱하기 0.5면은 0.1이죠? 네. 0.1몰이네요. 0.1몰이면은 18g이네요. 18g. 그렇죠? 18g이 되겠다. 네, 곱하기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0.2 몰, 0.2 몰이네요. 0.2 몰이면은 18g이네요. 18g. 그렇죠? 18g이 되겠다. 네, 곱하기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3번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두 용액을 혼합한 용액의 몰롱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으쌰, 으쌰. A라는 수용액과 B라는 수용액을 섞을 거예요. 섞으면 섞어서 전체 수용액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전체 부피 분의 녹아있는 전체 몰수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몇 몰인지 여기가 몇 몰인지 구해서 이 몇 몰을 전체 몰수에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 몇 몰인지 안 나왔는데요. 자, 볼까요? 0.1 몰롱도 염화나트륨 100ml와 0.2 몰롱도 염화나트륨 400ml를 혼합했대요. 자, 우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공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에는 1 몰롱도짜리 수용액 100ml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얘 수용액은 뭐냐면 2 몰롱도짜리 수용액 400ml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섞으면 몇 미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500ml가 되는 거잖아요. 500ml. 그럼 여기 500ml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몇 몰이 들어 있는지만 알면은 우리가 어 몰롱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몰롱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자, 몰롱도는 어떻게 구한다? 용액의 전체버 리터수 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구한다. 자, 요거를 우리가 분자량 m은 몰수분의 그람 질량 m은 n분의 w 이렇게 공식화했던 것처럼 얘도 눈으로 보기 쉽게 공식화 시킬게요. 요것도 분자량이지만 얘 여기서는 우리가 분자량으로 썼었지만 몰롱도도 대문자 m으로 써요. 그러니까 몰롱도는 부피는 V분의 몰수는 그때 뭐였어요? n이었죠. 그러니까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자, 여기서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몰롱도 곱하기 부피로 구할 수 있죠. 아, 그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결국에 몰롱도를 알려준다면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공식이 나오죠. 이 공식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먹는 공식이니까 적어 두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여기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다 하는 친구는 해 놓으면 좋아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A 수용액과 B 수용액이 있는데 A 수용액이 들어있는 몰수를 구해 볼게요. 1 몰롱도짜리가 100ml가 있대요. 곱하면 몰수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100ml는 0.1리터니까 이 안에는 0.1 몰이 들어 있다는 말이죠. 2몰 농도가 400ml예요. 곱하면 되겠죠? 0.4리터니까 248 0.8 몰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합친 수용액에는 몇 몰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아, 0.9몰이 들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의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0.5리터분의 0.9몰이구나. 5분의 9구나. 1.8 몰 농도구나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네, 몰롱도 구하는 건 기본적인 공식은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롱도라는 건 이런 거구나. 몰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용액에다가 1리터로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알면은 몰롱도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이때 사용된 요 기구, 자꾸 선생님이 이 기구 자꾸 그리죠? 이 기구 우리가 약품실에서 많이 쓰고 수능에서 이 기구 이름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 기구 이름이 뭐냐면 플라스크는 플라스크인데 부피를 재는 플라스크다.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름도 같이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요 정도 해 두고 자,
좀 응용되는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뭐냐면요. 이거예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을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머리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시죠? 일단은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숙제를 선생님이 여기 어 39 쪽까지 숙제를 낼 건데요. 여기까지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풀어 보시라 하는 것이고, 쪼끔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퍼센트 농도를 알려주면요. 우리는 이거를 몰 농도로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단계를 보면요. 이게 문제집에 다 적은 건데 공식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막 외우라고 시키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나는 진짜 싫어. 어.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공식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안 그래도 외울 공식 많은데. 자 98% 짜리 황산 H2SO4가 있어. 얘의 몰농도를 구하래. 자 처음 보는 순간 '이게 뭔가?' 싶죠? 네. 우리 퍼센트 농도는 뭐였냐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알려주는 게 바로 퍼센트 농도였단 말이에요. 퍼센트 농도는 물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 주는 거죠. 몰 농도는 뭐였냐면 몰 농도는 용액의 리터수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라는 건 결국에 무슨 말과 똑같냐면 이 퍼센트 농도를 최대한 간단한 용액분의 용질의 g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용질의 g을 용질의 몰수로 변환시켜 주면 되고, 용액의 g을 용액의 리터로 변환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질의 g을 용질의 몰수로 바꿔 주는 데 필요한 게 뭐였죠? 분자량만 알면 우리가 몰수로 바꿀 수가 있었죠. 음.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40 이야. 근데 들어있는 용질이 20 이야. 20 그램이야. 그럼 얘는 0.5 몰이 들어있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용질이 20 그램이 들어있어. 그러면 분자량이 40 이래. 이 얘기는 1 몰이면 40 그램이야. 이 변수를 이용해서 몇 몰인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질의 몰수를 찾고, 용액의 질량을 알려주면요. 용액의 부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선 반드시 그럼 뭘 알려주게 되어 있냐면 용액의 밀도를 알려준다고요. 자 밀도 구하는 공식만 알면 돼요. 밀도는 뭐 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용액의 부피잖아요. 근데 이 밀도는 알려준다니까? 그리고 방금 퍼센트 농도에서 우리가 이걸 질량으로 환산했잖아요. 그럼 밀도 알고 질량 아니까 여기서 우리는 용액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부피는 뭐 분의 뭐예요? 밀도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이거 질량과 밀도 알려주는 값이니까.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한번 풀어 볼게요. 이거를 똑같이 풀어 볼게요. 자 여러분, 98% 짜리 황산이래요. 이걸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는 용액을 100 그램으로 그냥 만들어요. 용액 100 그램이라면 들어있는 용질 황산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98 그램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용질이 몇 몰이라는 거와 똑같은지를 우리가 구하면 되죠. 어떻게? 얘의 분자량을 알려줬거든요. 분자량이 98 이래. 자 분자량이 98 인데 98 그램 들어있대. 몇 몰 들어있는 거야? 얼마나 쉬워. 1 몰 들어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용액의 부피가 100 그램이래. 그럼 밀도 알려준다니까? 여기 밀도 알려줬죠? 1.84 그램이래. 얘가 몇 리터인지만 바꾸면 되거든. 그럼 밀도가 1.84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부피는 뭐분의 뭐죠? 밀도분의 질량이죠. 그럼 밀도가 얼마라고요? 1.84. 1.84. 근데 얘는 1ml가 1.84g이니까 우리는 리터 단위의 부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가 1리터면은 1840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그것분의 질량 얼마예요? 용액을 우리가 100g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00g.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840분의 100리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용액의 부피와 같다. 얼마예요? 네. 18.4분의 1이잖아. 1리터.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몰농도잖아. 얼마예요? 18.4 몰농도가 되는 겁니다. 공식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x분의 10AD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퍼센트 농도를 최소의 용액분의 용질의 질량으로 바꿔줘요. 용액 100g에 용질 98g 있다는 말이네. 그 용질의 질량을 몇 몰인지로 바꿔줘요. 분자량을 이용해서. 용액의 질량을 밀도를 이용해서 몇 리터인지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이라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0.5 몰농도라는 걸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면 뭡니까? 용액 1리터로 하세요. 용액 1리터야. 그럼 얘는 들어있는 용질이 몇 몰이라는 겁니까? 0.5 몰이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얘를 그렇다면 너는 용액이 몇 g이라는 거니? 너는 그러면 용질이 몇 g이라는 거니? 요것만 구해서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요? 지금 A의 화학식량이 100이래요. 근데 0.5몰이 들어있대. 100이라는 건 1몰이 있으면 100g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0.5몰 들어있으니까 그거의 절반인 용질은 50g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가 1리터래요. 근데 밀도가 1.02래요. 밀도가 얼마? 1.02 g per 밀리리터래요. 그럼 얘는 1리터면은 1000ml잖아요. 1000ml니까 1리터는 얘는 몇 g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1ml가 1.0이니까 1리터면은 1020g인 거잖아요. 이 밀도를 이용해서 용액의 질량을 쉽게 찾았잖아요. 다 했어요.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약 얼마 나오겠어요? 4.9%가 나옵니다. 뭐 요까지 안 해도 공식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되시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희석한 용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희석한 용액. 희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문제 예제처럼 0.1 몰농도의 250ml의 포도당에서 50ml를 뽑아서 취했다는 건 뭐냐면 술 취한 게 아니고 50ml를 덜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덜어내서 500ml를 만들었다는 무슨 말이냐? 여기 그림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원래는 여기가
250ml의 수용액이 있었어요. 여기 포도당 수용액이 0.1 몰롱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전체 250 중에서 50ml만 떴다는 거예요. 떠서 더 큰 2배 큰 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500ml로 넣어서 그럼 넣으면 얘가 지금 들어간 게 얼마큼 이만큼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50ml 가지고 왔으니까. 넣은 다음에 얘를 물을 채워 가지고 500ml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농도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자 이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0.1 몰농도짜리를 50ml를 취했으면요. 요 50ml 속에 들어있는 이 50ml에 있는 몰농도도 얼마냐면 0.1 몰농도. 농도 자체는 안 바뀌죠. 적은 양을 떠도 이 양에 들어있는 몰농도는 안 바뀌잖아요.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까 들어있는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몰농도는 0.1 몰농도고 부피는 50ml니까 0.05 리터죠. 그러면 0.005 몰이 여기에 딸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미리를 만들었다? 500ml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몰농도 금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몰농도는 전체 용액의 리터수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그러면 용액의 리터수는 얼마예요? 500ml니까 0.5 리터 분의 0.005 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01 몰농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 볼게요. 몰롱도. 어 어렵지만 좀 재밌죠? 네. 뭔가 도전 의식이 생기죠? 자 이번에는 요거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겠어요? 40% 짜리 A 수용액 100 그램과 0.2 몰롱도 수용액 500ml. 자 퍼센트 농도를 알려준 녀석과 몰롱도를 알려준 녀석을 섞어서 1 리터로 만들었어요. 그때 전체 몰롱도를 구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놈은 용액이 질량이 100 그램이에요. 이 퍼센트 농도가 얼마냐면 40%라는 거고요. 이것과 한 놈은 0.2 몰농도라는 거예요. 몰농도. 똑같은 A가 들어있는 A 수용액입니다. A 수용액. 얘는 500ml. 얘를 섞어서 혼합시켜서 1 리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의 몰농도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자, 힌트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들어있는 얘의 몰수를 구하고 여기서 들어있는 얘의 몰수를 구해서 이 두 개의 몰을 구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몰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1 리터분의 총 몰수 해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40% 짜리 40% 짜리의 용액 100 그램이래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에 용질은 얼마 들어 있다는 겁니까? 40 그램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용질의 화학식량이 100 이래요. 화학식량이 100 이라는 것은 1몰이면 몇 그램이다? 100 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몇 몰이다? 자, 우리 몰수는 분자량분의 그램 질량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의미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몇 몰이에요? 0.4몰입니다. 아, 0.4몰이 따라 들어왔어.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몰수는 얼마일까요? 부피 알려줬고 몰롱도 알려줬으니까 둘을 곱하면 몰수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0.5리터니까 0.1몰이 되겠네. 따라서 여기 딸려 들어온 거는 몇 몰이다? 0.5몰이 같이 딸려 들어왔구나. 그러면 1리터 분의 0.5몰이니까 얘는 0.5몰 농도입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음, 39페이지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8번 문제. 그림은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했던 그 과정을 다 이해한다면 나머지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황산구리 0.1몰 농도짜리 1리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쉬워요? 지금 여기 몰농도 우리가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리터수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로 구할 것인데 지금 어차피 1리터로 만들 거라는 거 알려줬어요. 1리터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몰농도는 얼마야? 알려줬어요. 0.1 몰농도야? 알려줬지. 그럼 결국에 나는 0.1 몰농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용질의 몰수가 몇 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0.1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0.1몰을 취해서 여기다가 재서 0.1몰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250이라고. 화학식량이 250이래요. 그러면은 0.1몰이면은 몇 g이에요? 25g이네. 그쵸? 0.1몰은 25g.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산구리를 25g을 저울로 재서 여기다 넣고 1리터를 채워주면 된단 말이지. 음. 그러면은 뭐야? 25g을 넣어서 1리터로 채워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화학 반응,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이 잘 되어야 이번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몰과 몰농도 그래서 우리가 몰수와 분자량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 그다음에 화학 반응식에서의 의미,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인 관계를 다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용액의 농도까지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이게 잘 이해되시면 나머지 여기 39페이지까지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래요. 네, 수고했습니다. 숙제 39페이지까지고요. 정리해서 다음 목요일 수업 전까지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어려우셨죠?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네, 끝까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